엘의 운동화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사실 3주 전에 읽은 책인데 지금에서야 감상을 정리해 보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책을 읽었을 때는 참 뜻깊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역시 책은 읽으면서 필기를 하고 읽자마자 감상을 정리하는 걸로. 이 책은 이한열 열사의 운동화 한 짝을 복원하는 어느 복원사의 목소리로 전해지는 소설인데요. 82년생 김지영처럼 소설 같지 않은 소설이에요. 이한열 열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피를 흘리는 학생과 뒤에서 그를 붙들고 있는 하구. 아마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진 속 학생인 이한열 열사는 1966년생이시고 연세대학교 학생이었고 1987년 6월에 시위 중 피격을 당하고서는 병원에 계시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 일은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이한열 열사가 병원으로 실려왔을 때 신고 있었던 운동화 한 짝은 분실이 되고 나머지 한 짝만 남아서 그걸 기념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많이 훼손이 돼서 그것을 복원을 하기 위해서 복원사에게 신발이 가게 되고 또 복원사가 이것을 복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복원을 하기로 하고 또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인가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복원을 하는 내용을 세세하게 담고 있는데 상처 입은 것을 복원하면서 그날의 기억을 그리고 또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한다는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운동화는 분명 사람이 아니고 또 운동화를 신화화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이한열 열사의 삶이 저장된 기록물이고 또 소멸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원형을 보존하되 복원을 하는 그런 그렇게 가닥을 잡고 복원을 하는 소설 속 인물의 내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점은 소설 속에서 진행되는 복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개념이에요. 비단 운동화 얘기만은 아니겠죠. 복원이 필요한 기록들, 역사들, 고쳐나가야 할 현재의 문제들, 쉽지 않을지라도 기억을 해야 할 것들은 기억을 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들은 고쳐나가자라는 메시지가 느껴지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87년으로부터 30년이 지난 2017년 올해는 국민들의 촛불이 모여서 변화를 이끌어낸 한 해이기도 이 책이 더욱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와닿았던 그런 페이지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이 영상에 붙여보려고 하고요. 또 읽어보고 싶은 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가가 어느 날 받게 되는 익명의 편지 한 통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어떤 남자가 엘의 운동화, 이한열 열사의 운동화 복원 프로젝트 관련 기사를 신문에서 읽고 이 보건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나 제 메일이 저의 사적인 고백처럼 읽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끝까지 읽어 주시기를. 실례인 것을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불쑥 메일을 드리는 것은 엘이 신었던 운동화가 한때 저의 운동화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저의 운동화이기도. 삼화 고무에서 나온 흰색 타이거 운동화가
영문으로 타이거라고 쓴 로고가 붙어 있던 그 운동화가 실은 제게도 있었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그 시절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운동화를 신고 다녔을까요? 그 운동화가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제 친구 M도, J도, L도, K도 그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L의 운동화는 저의 운동화이기도 하면서 M과 J와 L과 K의 운동화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운동화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시절 L의 운동화와 똑같은 운동화가 몇 켤레나 만들어지고 팔려 나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L의 운동화를 신고 다녔을까요? 그 운동화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L의 운동화가 한 짝은 분실되고 한 짝만 남아있다지요. 남아있는 그 한 짝을 복원하신다고요. 한 짝마저 분실되어 남아있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저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애를 까맣게 잊은 채 30년 가까이 살아왔으면서 말입니다. 엘은 어디서 그 운동화를 사 신었을까요? 저는 그 운동화를 남대문 시장 신발 가게에서 사 신었습니다. 그 운동화를 사 신은 기억은 있는데 이상하게 그 운동화를 버린 기억은 없습니다. 그 운동화를 질리도록 신고 다닌 기억은 있는데 말이지요. 그 운동화를, 그러니까 엘의 운동화이기도 했던 그 운동화를 저는 어떻게 한 걸까요? 언제 내다 버린 걸까? 내다 버린 게 아니라면 잃어버린 걸까요?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잃어버리다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신발을 잃어버린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그 운동화를 신고 속리산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에야 다들 제대로 등산화를 갖추어 신고 등산을 하지만 그 시절에는 대개가 평상시 신고 다니는 운동화를 신고 등산을 했으니까요. 저는 속리산 정상까지 그 운동화를 신고 올라갔습니다. 김천이 고향인 저는 그곳에서 상고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취직이 되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광화문 우체국이 제 첫 직장입니다.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그 우체국이요. 우체국에서 일한 지 햇수로 3년째 되던 해 장충동 쪽에 있는 야간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우체국을 나서는 제 두 발에는 강의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분주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제 두 발에는 그 운동화가 신겨 있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엘의 운동화가 한때 보건관님의 운동화이기도 했을까요? 엘의 운동화 똑같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던 시절이 보건가님에게도 있을까요? 엘의 운동화이자 저의 운동화이기도 했던 그 운동화를 신고 다니던 시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은 그 운동화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1년 내내 저는 그 운동화만 신고 다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꽃비가 내리는 날에도 저의 두 발에는 그 운동화가 신겨 있었습니다. 대한극장에서 백투더 퓨처를 보던 제 발에는 고향인 김천에 다녀오기 위해 서울역 매표소 앞에 줄을 서 있던 제 발에는 연탄불에 구운 고등어 안주로 유명한 종로의 식당에서 야간대학교 동기들과 소주를 마시던 제 발에는 남산 도서관에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대출받고 나오던 제 발에는 소개팅으로 만나 6개월 남짓 연애했던 여자와 남산공원을 산책하던 제 발에는 말이지요. 야간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 우체국 월급이 빤해 저는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월급을 쪼개 생활비를 하고 등록금까지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그 운동화를 신고 태극당이라는 제과점에서 산 크림이 듬뿍 든 빵을 우걱우걱 먹으면서 대학교 정문으로 난 가파른 길을 걸어 올라가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어제 저는 신발을 한 켤레 버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신지 않은 구두로 대형 할인 매장에서 80%나 세일한다는 소리에 혹해 사놓고 두세 번밖에는 신지 않았습니다. 어디 신발뿐이겠습니까?
1년 내내 한 번도 입지 않는 옷들이 옷장에 넘쳐나고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도 왜 이렇게 궁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그러고 보면 L의 운동화이자 제 운동화이기도 한 그 운동화는 제가 살아오는 동안 가장 질리게 신었던 신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신발을 버린 것은 신발장에 빈 자리를 마련해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28년 만에 복원되는 운동화를 L의 운동화이자 저의 운동화이기도 했던 운동화를 놓아둘 빈자리를요. 저는 이 운동화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궁금해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 브리핑으로 나온 짤막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이 운동화를 실제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